건강의 대명사 생강.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먹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질환, 심장마비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의 효능과 부작용을 포함하여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궁합을 이루는 식재료 3가지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생강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게요. 먼저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위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공복에 많은 양의 생강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장운동을 증가시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사람은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일 때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불어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어 혈압이 낮거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과도한 섭취가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신 중에도 생강 섭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생강은 입덧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유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하루 2g 이내로 섭취를 제한하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장애, 설사, 혈당 및 혈압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경우 용량에 유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강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청입니다. 생강청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지만 과도한 설탕이 포함된 경우 당분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생강청의 당분을 줄이기 위해 꿀이나 저당 성분으로 대체하거나 생강 자체로 만든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청을 음료나 요리에 사용할 때는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혈당 상승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동시에 히스타민 농도가 높은데요. 생강 또한 히스타민 대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타민 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등어 대신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등어를 생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생강의 양을 제한하고 히스타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식품들과의 동시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는 것도 히스타민 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채소로 생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옥살레이트 결석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결석이 있거나 결석 위험이 높은 사람은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나 양배추처럼 옥살레이트 함량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섭취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신장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생강의 사용량을 줄이고 과다한 옥살레이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을 생강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생강이 제공하는 건강상 이점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생강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강의 효능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생강의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강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에서 모두 널리 사용되어 온 식재료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항염 효과가 뛰어난데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은 심장병, 암 등 여러 질병과 연관이 있으며 생강의 정기적인 섭취는 이러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소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오랫동안 소화불량, 팽만감, 구역질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소화 과정을 촉진해 음식을 더 쉽게 소화시키고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하며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토 효과 역시 생강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인데요. 생강은 구토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임신 초기 입덧, 항암 치료 중 구토, 멀미 등을 완화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임산부에게도 천연 구토 억제제로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에서 1.5g 정도의 생강 섭취가 입덧 증상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생강은 근육통과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하는 천연 치료법으로 자주 사용되며 골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 생강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당뇨병 관리에 유익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제2형 당뇨 환자의 공복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는 생강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내 지방을 줄여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 역시 생강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인데요. 생강은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특히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바이러스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특히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인 생강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높여 체중 감량을 돕는데요.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리통 완화에도 자주 사용되는 생강은 진통제 대신 섭취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일반적인 진통제만큼 생리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 예방 가능성도 주목할 만한데요. 생강의 항산화 및 항염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등 특정 암 유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신선한 상태로 차를 끓이거나 음식에 넣어 먹을 수 있고 가루 형태로도 사용 가능한데요. 생강 캡슐이나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루 1에서 2g 정도의 생강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생강 분말을 활용한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에 유익한데요. 특히 생강차에 꿀과 레몬을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위장 건강에 좋으며 소화를 촉진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따뜻한 차 형태로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만성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장어입니다. 영양가가 풍부한 장어는 생강과 함께 섭취할 때 특히 좋은데요. 생강은 장어의 고소한 풍미와 잘 어우러지며 장어의 기름진 성분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어는 고단백 음식으로 근육 강화와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항염작용이 배가되어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생강은 장어의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어 요리가 더욱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구운 장어에 생강 소스를 곁들이면 장어의 풍미를 살리면서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채소 중 하나로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와 함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는데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이 소화를 돕는 동시에 브로콜리의 섬유질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며 두 재료는 함께 섭취할 때 항염 효과도 발휘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신선한 생강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생강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는 생강을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을 고르기 위해서는 겉모습과 색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선한 생강은 밝은 황갈색을 띠며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해야 하는데요. 색이 균일하고 얼룩이 적을수록 더 신선한 생강입니다. 또한 너무 어둡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을 만졌을 때의 질감도 중요한데 신선한 생강은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요.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게 유지되고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생강이 물러지거나 쭈글쭈글해졌다면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생강의 향도 중요한 선택 기준인데요. 좋은 생강은 특유의 강한 향을 풍깁니다. 생강을 살짝 긁었을 때 톡 쏘는 상쾌한 향이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향이 약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오래된 생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크기와 모양도 신선한 생강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가능한 한 매끄럽고 굴곡이 적은 생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곡이 많으면 껍질을 벗길 때 손질하기 불편하고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비교적 보관이 쉬운 편인데요. 1에서 2주 내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실온에서 보관해도 괜찮으며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두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냉장 보관이 좋은데요. 생강은 껍질을 그대로 둔 채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용 후 남은 생강은 물기를 키친타월로 잘 닦은 후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더 나아가 장기 보관을 원할 때는 냉동 보관이 효과적인데요. 생강을 껍질째로 냉동하거나 미리 껍질을 벗겨 작게 자른 후 냉동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한 생강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갈거나 얇게 썰어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냉동에도 생강의 풍미는 잘 유지되고 몇 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강을 갈아 생강 분말로 만들어두는 것인데요. 잘게 간 생강을 건조하거나 오븐에서 낮은 온도로 말린 후 갈아 분말로 만들고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얇게 썰어 식초에 담가 절여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절임 생강을 좋아하거나 요리에서 자주 활용할 때 유용하며 절인 생강은 냉장 보관 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강을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생강의 영양과 맛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생강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생강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생강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만약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생강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